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양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드디어 반등을 합니다. 양 시장 합해서 상승 종목이 200개, 하락 종목이 200개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아주 강한 시장인데요. 코스피가 2,340포인트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39포인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아침장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750선 근처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3.6%의 강한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적게나마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어제 3천억 원대 큰 물량 매수한 후에 오늘도 이틀째 2,200억 원대 많은 물량을 사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이 3천억 원대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SK하이닉스고요. 2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은 현재 7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7거래일 만에 매도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건 위메이드, 시젠, 그리고 알테오젠 순으로 담고 있고요. 기관은 수젠텍을 1위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키트주에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특징주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원숭이 두창 같은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바이오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이 바이오주들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아주 가파른 상승폭을 나타냈는데 특히 10시 구간에 이 시총 8조 원대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17%나 오르면서 11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8,000명이고요. 40일 만에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보니까 더욱더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승 종목 소개 받아보고요. 종목 상담 시간까지 마련이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의 전문가 오진승 전문가가 출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세장에 상한가가 현재 6종목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5종목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일단 K옥션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 효과,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 상한가인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뉴보텍과 공구음원도 가격 제한 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보텍은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 회의 때 나오면서 오늘 수자원 테마를 한 번에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상한가에 든 종목 나노 CMS 있습니다. 잠시 전에 28,600원에 상한가에 들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1%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57,000원 선 후반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탄력도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4%가량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조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난 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당초 목표보다는 미흡하겠지만 디램과 낸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는 달리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함께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92,000원 선까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도 함께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바닥 구간에서 저가 매수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5%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서 확인해봤던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공구업원의 급등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주가의 급등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구업원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K옥션과 그리고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무상증자 이슈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대비 급등 흐름은 아니지만 어제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요. 면세점 업황이 부진했지만 리오프닝 이후에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내내 부진했던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장 강하게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7%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2분기에 석유화학 부분은 부진하겠지만 전지 소재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창사 이래 최초이고요. 양극재 판가 상승과 함께 증설 효과가 이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장 3%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포털에서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김도원 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전문가께 한 종목 짚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텐데요. 먼저 특징주 10가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까지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네, 시장이 올라가니까 일단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기쁜데 대성 엘텍이라는 시총이 굉장히 적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동전주였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엘텍 살펴볼게요.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댓글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YSC1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오늘부터 쭉 우상향하길 바랍니다. 라는 훈훈한 댓글도 있었고요. SUP2님,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동전주는 없어진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동전주에서는 일단 탈피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분, 삼성의 협력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최소 2연상은 가야 되는데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재료가 약한가 하셨네요. 자, 오늘 댓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나하나 정말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분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또 눈에 띄었어요.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를 엮인 기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동전주 탈피는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대신에 그게 정말 이 자율주행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삼성 협력사 맞습니다. 이슈도 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성헬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는 동전주였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하방 VI 걸리는 것까지도 제가 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 짧은 찰나 사이에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3%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차량용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 비디오 이런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필요로 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르노, 삼성 같은 국내 기업단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애플로부터도 이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카플레이 인증을 획득을 하기도 한 그런 기업입니다. 어제자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자율주행 테마로서 테마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움직임을 자주 보이기도 했는데 어제는 이 DH 글로벌이 기사가 제목이 참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삼성의 협력사, 아까 댓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이 아니고요. 저 언뜻 보고 정말 삼성이 인수를 한다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협력사 DH 글로벌이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H 글로벌이 신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대성 엘텍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사실 차트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차트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자리를 만들어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계속 좋아하는 최근에 강조드린 패턴들이기도 하죠. 상한가를 한번 6월 달 초에 도달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41선을 어느 정도 돌파하나 했지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틈을 타서 아래쪽의 지지라인인 다시 한번 120선과 60선 사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차 지지라인을 밟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자, 차트가 나쁘진 않았는데 종목을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다가 어제까지는 동전주였고요. 그리고 기업 내용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물론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의 매출액을 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래 아주 좋아하는 기업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쩔 수가 없어요. 신규 상장주, 증거금 100짜리 종목, 동전주 혹은 적자 기업들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짧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목이 기업적으로는 조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차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슈가 떠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스캘핑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대성헬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 대성엘텍이었고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상담은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촬영하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정보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오늘 전문가인 오진승이라고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진승 대표의 필승 종목 그동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진승 대표가 제안했던 공략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2종목의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다. 신화인터텍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30.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진전기도 최고가 7,810원으로 현재 2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신화인터텍과 일진전기가 수익이 났는데 오늘 좀 AS 해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해주신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인터텍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당일 오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기존의 역배열 구간에서 이 241선 장기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단기 박스권 구간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서 제가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의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껏 저와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께서라면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저항대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만들던 구간은 한 번에 돌파를 했고 다만 2차적으로 앞전에 고점을 이루어둔 이 쌍봉 구간 이번에 만들므로써 이제 삼중 천정형이 만들어졌죠. 이런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추후에 돌파를 한다면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고려하고 이 저항대 강력한 매물대임을 고려를 했을 때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전략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5월 말이었네요.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시장 흔들림에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전력난 우리 여름철에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번 주말 굉장히 더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오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진전기 현재 흐름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살짝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2%가량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꺾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일단은 반매도로 수익을 어느 정도는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앞전 쌍고점 구간 마찬가지로 8,000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종목을 AS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화인터텍은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더 많이 오르면서 2차 목표가까지 이미 돌파를 했다. 이 때문에 전략 수익 실현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이셨고요.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50%는 매도하고 한 8,000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있는 곳에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 이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은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사연 자유롭게 남겨주시되 3가지 정보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매수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신으로 역시 관련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채팅방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전문가의 오늘의 필승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요. 천종환님이 수익률 만세라고 외쳐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제가 고심을 했고요. 먼저 힌트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힌트 카메라네요. 네, 카메라 관련주일지 제가 지금까지는 이름 관련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카메라 관련주일까요? 뭐죠? 네, 일단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기업은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이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을 거의 주력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보급형부터 해서 값비싼 프리미엄 라인대까지 이 다양한 카메라 모듈, 고화소 모델까지도 모두 다루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등 이런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함으로써 우리가 또 탄탄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체 인증 기술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지문 인식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문 인식이 타 인증 대비해서도 굉장히 이 보안성도 높고요. 편의성도 써보시면 알죠. 우리가 이 비밀번호를 하나씩 치고 패턴을 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문 인식이 휴대폰을 사용을 하시면서도 많이 편하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보안성까지도 높이면서 편의성까지도 지향을 하는 그런 지문 인식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센싱 방식이 정전식 그리고 광학식, 초음파식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선보이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센싱 방식 덕분에 사용처 역시도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흔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모바일이라든지 또 스마트 카드 그리고 차량용 쪽으로도 차량용 후반 센서 감지에도 쓰이게 되면서 이 사용처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초소형 전기차 신사업으로 사업을 넓히기도 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초소형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넓히면서 소카와 바로 협업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카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 유니콘 소카가 폭락장을 뚫고 지금 IPO 관련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8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누적 회원수가 약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사실 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면허를 땄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당장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소카를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이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이 소카, 모빌리티 유니콘인 소카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함께 엮여 있기도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카에 이 초소형 전기차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대규모 B2B 기업 간의 이 사업을 시작을 함으로써 하반기에는 더 넓게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적자가 좀 작년 분기까지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특징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업적인 면모가 굉장히 탄탄하기보다 사실 오히려 기업 내용이 탄탄하면 시장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적자폭은 단기 공략한다라는 차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 기업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 공략 차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면서 우리 차트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흐름인데요.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어제 장중에 종목을 꼽아두고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 종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종가가 8%로 나와 있는데 어제 막판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상승세를 조금 더 늘렸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지금 갭상승을 한 이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됐든 어제 제가 장중에 체크를 했을 때까지의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평선들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아래쪽으로 역배열 상태에 있던 이평선을 4월 달, 5월 달 요때쯤 해서 조금씩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큰 흐름인 월봉 차트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조금 올라서 지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크게 지금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상단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보다는 하단에서 오히려 자리를 돌려주는 그런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업명이 궁금합니다. 이 손절가라든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진승 전문가의 필승 종목은 단기 공략이 가능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QR코드 마찬가지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고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 매수한 가격, 세 번째로 비중 몇 %로 담으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참고용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위 1% 투자 병법서 오늘도 확인해보러 가시죠.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화요일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하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내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 촬영하셔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이후에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오진승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채팅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헬릭스미스, 매수가는 38,250원이고요. 비중은 26%입니다. 이분께서는 손절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나 여간 고민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19,400원입니다. 거의 매수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이게 요새 바이오주가 강하다고 해서 또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게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아요. 높이서 잡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바이오주가 강한 종목들은 강한데요. 사실은 아직도 시장에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외된 종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점 제가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하필 또 악재가 한 가지가 뜨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사실 이게 거의 25%까지 빠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면 흐름이 좀 많이 걱정이 됐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랫꼬리를 길게 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헬릭스미스의 이 엔젠시스가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이 중간 결과가 유보됐다라는 소식이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주를 우리가 제가 늘 강조드리는 바이오주는 비중을 크게 하지는 맙시다. 소액으로 대응을 해서 오히려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큰 비중으로 도박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바이오주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임상 관련한 소식들이 물론 그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소액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헬릭스미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랫꼬리 길게 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3, 4% 내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종목 역시 시장 덕분에 지금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급하게 어제 악재가 떴다고 해서 당장 전량을 매도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지금 38,000원대시고 비중도 뭐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헬릭 스미스의 큰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어제자의 강한 악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17,500원 라인대는 종가상 지켜주면서 현재 쌍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거는 정말 만약에 헬릭 스미스가 지금 바닥 구간을 2번 만들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을 하게 되면 추후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수가까지 무작정 기다리자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8,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25,000원 구간까지 올라온다면 어차피 지금 손절을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구간, 우리 박스권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위아래로는 작은 이슈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25,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3분의 2 이상 좀 강력하게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관건은 반등을 하는지 혹은 이탈을 하는지가 되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지, 즉 18,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한 25,000원 라인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헬릭 스미스 종목 오늘 첫 번째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 임상과 관련해서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기억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25,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비중 덜 자는 말씀, 그리고 18,000원 선 이탈 시 손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입장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닉네임 쓰십니다. 동일 고무벨트 종목이고요. 1,300원 20% 비중입니다. 어찌 대응할까요?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 다행인 점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보니까요. 동일 고무벨트가 8,41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상한가도 한번 왔었는데 아직 매수가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네, 일단 1,300원이시면 제가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 했는데 최근에 그 가격대가 아닌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오랫동안 맞아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동일 고무벨트가 비중이 20%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동일 고무벨트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최대 주주 지분율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70%가 대주주 지분이네요. 시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통되는 비율이 적은, 한마디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30% 이상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20%도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부담이 크지 않나, 우리가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응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다시 한번 동일 고무 벨트 역시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을 돌려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는 특히 재건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항상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재건 관련한 이슈는 반짝하고 끝날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한 번씩 툭툭 올라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무벨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현재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어제자 갭을 띄우면서 어느 정도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더라도 이평선들과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줄이고 나서 한 차례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가더라도 추세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약간은 하락을 하더라도 8,000원 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당장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관망을 하셔도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만약에 비중이 적다면 좀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렸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추세를 돌린 만큼 위쪽으로 10,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오는 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1,500원 라인대에서 한
11,000원 되기 직전 구간쯤 여기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 그대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1,500원 이상에서 좀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한 7,000원대 초반 라인은 지켜줘야겠습니다. 7,2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7,200원대만 지켜준다면 추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10,000원대 이상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7,200원 이탈한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로 오히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를 그리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500원 선에서 매도 전략 세워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익명의 채팅방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활발하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때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오진승이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갑니다. 힘내자님입니다. 엔캠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죠. 매수가가 91,500원이시고요. 비중이 16%. 너무 손실이 커서 멘붕 상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님 추매해야 될까요?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엔캠이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가격은 그래도 6%나 오르면서 47,500원 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이분도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손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네요. 네. 어떡하죠? 엔캠이 신규 상장주, 제가 이 신규 상장주 역시도 비중을 좀 크게 가기는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신규 상장주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갑자기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갑자기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게 이 적정 주가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큰 비중으로 대응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사실 추세가 지금 깨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 이거는 엔캠 자체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전에 만들어뒀던 저점 라인대인 한 7만 원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게 가장 양호했겠지만 이렇게 6월 달처럼 쭉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무래도 쉽사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는 저 역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시장 영향을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 한 90% 이상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엔캠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전까지는 지켜주던 추세를 좀 갑작스럽게 깨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에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추세를 조금 함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엔캠 역시 시장이 빠지면 강하게 빠지고요. 오늘처럼 올라갈 때는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봤을 때 우리 시장 언제 또 반등을 하는지 이 타이밍 함께 잡아볼 필요 있겠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이후에 또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 준비해뒀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손실폭이 너무나도 많이 커져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라는 게 이점은 어찌됐든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 즉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반등 시에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이전의 지지라인이었던 7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시장과 함께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천천히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일단은 계속해서 이 RSI 과매도 구간
구간, 파란 색깔 뒤에 배경이 보이는 만큼 쭉쭉쭉 좀 과하게 내려온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에 손절을 치시는 것보다는 일단 바닥을 잡는 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절대로 종목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거든요. 바닥을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그 반등의 강도를 확인하시면서 매도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가 91,000원대까지 무작정 기다리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1차적으로는 7만 원대 초반 정도, 7만 원에서 7만 1,000원 부근으로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캠 종목이었습니다. IPO 당시부터 기대가 컸던 종목이죠. 일단 7만 원대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었으니까요. 매수가까지 아니더라도 7만 원 선에서 일부 정리하시고 다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닉네임 천천희님, 오진승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중앙에너비스 37,000원 매수가 비중 15% 손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에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일단 마음속에 손절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가도 어제 보니까 380달러까지 간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앙에너비스도 올해 초에는 굉장히 흐름이 강했습니다. 이런 유가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손절을 고려를 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손절을 당장 급하게 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하더라도, 손절을 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이뤄진 상태에서 최저가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을 쳐도 그 손실 구간을 좀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인 241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당장 급하게 손절을 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 내지는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앙에너비스 급등이 컸던 만큼 최근에 이제 하락도 역시 시장과 함께 가파르게 나왔는데, 지금은 주봉상 보시더라도 이전의 고점들, 그러니까 저항이었죠.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그 저항대를 딛고, 그리고 60주선, 노란색 이평선을 딛고 더 이상은 낙폭을 키우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즉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 내지는 이 강력한 지지라인을 깨는지,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어차피 지금 손절을 고려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무작정 수익까지 끌고 가자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1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전의 지지라인이 되었었던 2만 원대 후반, 28,000원 라인대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2,000원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손실을 줄여서 매도를 해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현재 구간, 딱 22,000원 요 라인대를 이탈을 한다면 사실은 또 흐름이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흐름이 다소 아쉽게 흘러갈 수 있으므로 과거 며칠 전에 이제 또 저점을 만들었던 2만 원대, 2,5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요 구간 지켜준다면 제가 봤을 때 당장 손절을 치기보다는 28,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일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손절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일단 무작정 수익까지 기다리지 말자라는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28,000원 선에 매도, 그리고 2만 원 선 아래로는 깨지 않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쉽지만 이 종목 상담 코너가 끝나더라도 오진승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 당연히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 또 방송 때 못다한 시황 분석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힌트를 드렸던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유튜브 보니까요, 전문가님,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분이 찾아보셨나 봐요. 캠시스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네요. 네, 네. 역시 맞습니까? 우리 또 이데일리의 터줏대가 이센조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종목 캠시스였고요. 사실 제가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 캡처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이 종목을 내일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제가 결심을 했을 때는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뎌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PPT를 만들고 종목을 꼽고 나니까 종목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약간은 제가 항상 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다행인 건가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캠시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적자가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가 좀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가시화가 된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짜잘짜잘하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소카 상장 관련해서도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기가 전장 관련해서 이제 또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캠시스도 차트 보면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차트 패턴이죠. 기존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다가 내지는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저항대를 명확하게 그려주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6월 달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올라갔을 때 따라잡지 말자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된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최근에 6월 말, 7월 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과거에는 쭉 하락을 그리던 역배열 상태에 있던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서 수렴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렴된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된 만큼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재 시장 고려해서 제가 목표가를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2,500원 라인대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즉 여기 모여져 있는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캠시스였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뜻으로 손절가 1,900원, 목표가는 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캠시스 어제는 12% 급등을 했고 오늘도 1%가량의 추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 무료 방송은 오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네,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 관련해서도 고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네. 종목 상담 시간이 항상 너무 짧아서 제 종목은 못 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쉬셨다가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징승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약간 2분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반등이 반갑기는 한데 계속 빠지다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아까 종목 상담 때도 봤지만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그냥 반등할 때 탈출할까? 이런 네. 분들도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좀 멘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어떤 멘탈로 이런 시장을 견뎌야 될까요?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만 빠지면 우리가 아 그래 올라가니까 원래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은 계속해서 오늘도 빠졌는데 내일도 빠지네. 그 조금씩 남아있는 이 희망마저도 계속해서 꺾어가면서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치시고 포기해야 하나 정말 이제 올라오면 주식 다 매도하고 그만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 시장이
추세 전환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오전장 내내 이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현금만 보유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방방이 짧게 대응만 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많이들 힘드시고 이거 어떡하나 답이 없어 보이고 하실 텐데 항상 분명한 거는 그 추세 전환이라는 거 언젠가는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제가 그 지점이 되고 언제가 우리 본격적으로 또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지 꾸준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또 노란톡방 혹시 입장을 안 하셨다면 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필승 전문가님, 오진승 전문가님, 우리 투자자들의 멘탈 케어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